안녕하세요, 여러분. 헤드헌터 23년차 박상무입니다. 오늘은 이직을 원하는 직장인들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바로 좋은 헤드헌터와 나쁜 헤드헌터를 어떻게 구분하는가입니다. 최근 취업 포털 사람인의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68.5%가 헤드헌터를 통한 이직 제안을 받아본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중 42%는 실제로 이직으로 이어졌다고 하죠. 이처럼 헤드헌터는 많은 직장인의 커리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헤드헌터가 여러분의 커리어를 진심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4년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구직자 중 38%가 헤드헌터와의 부정적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좋은 헤드헌터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 23년 경험을 바탕으로 좋은 헤드헌터와 나쁜 헤드헌터의 특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은 헤드헌터의 특징 중요도 순으로 분석. 1. 정직과 신뢰를 기반으로 소통한다. 좋은 헤드헌터는 먼저 지원자 후보자의 커리어와 목표에 대해 진지하게 묻고 경청합니다. 이것은 기계적인 질문이 아니라 여러분의 이력서를 분석한 후 커리어 방향성에 대한 깊이 있는 대화를 의미합니다. 제 경험상 경력이 많은 헤드헌터일수록 이력서만 봐도 그 사람의 경력 관리가 잘 되었는지 어떤 부분이 꼬였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커리어 플랜에 도움이 되는 기업과 포지션에 대한 진솔한 조언을 제공합니다. 또한 좋은 헤드헌터는 무조건 이직을 종용하지 않습니다. 2023년 글로벌 인재관리 전문기관 로버트 하프의 조사에 따르면 이직자의 23%가 충분한 준비 없이 이직한 것을 후회한다고 합니다. 좋은 헤드헌터는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 이직의 타이밍이 적절한지를 후보자와 함께 진지하게 고민합니다. 급하게 하는 이직은 종종 경력 개발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좋은 헤드헌터는 피해야 할 점과 이직 시점에 대한 조언을 아끼지 않습니다. 너무 이직을 종용하는 헤드헌터는 의심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헤드헌터는 포지션의 장단점과 리스크를 투명하게 설명합니다. 이력상의 장단점과 진행하는 기업의 장단점, 포지션의 장단점까지 솔직하게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업과의 신뢰관계가 깊은 헤드헌터일수록 숨겨진 정보까지도 알려줄 수 있습니다. 포지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좋은 헤드헌터는 회사명은 기본이고 조직 구조, 채용 배경, 팀 분위기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이직 후 적응 실패의 주요 원인으로 기업 문화와의 불일치가 32%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포지션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기업과 오래 거래한 헤드헌터에게는 정보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특히 채용 배경과 팀 분위기, 팀장, 부서장, 대표 스타일 정보까지 알려주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또한 채용 절차, 면접 절차, 면접관의 스타일까지 미리 알려주며 준비를 돕는 것도 좋은 헤드헌터의 특징입니다. 전문 헤드헌터는 고객사의 서류, 면접, 이후 절차까지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며 자세히 주의사항 등을 알려줍니다. 특히 면접관 정보는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벤처기업, 외국계 기업에서 더 도움이 많이 됩니다. 3. 후보자의 성장을 고려한 제안을 한다. 좋은 헤드헌터는 단순히 현재 스펙에 맞는 포지션만 추천하지 않고 후보자가 다음 단계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염두에 둡니다. 맥킨지의 글로벌 인재조사에 따르면 70%의 직장인이 성장 가능성을 이직의 주요 결정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이는 지원자 후보자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가능하면 해당 업종 전문성이 높은 헤드헌터를 만나는 것이 좋습니다. 업종 전문성이 부족해도 경력이 많은 헤드헌터는 수많은 이력서와 경력자를 접촉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성장 가능성을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4. 진행 상황에 대해 꾸준히 피드백 업데이트한다. 좋은 헤드헌터는 이력서 제출 이후에도 연락이 끊기지 않고 중간중간 진행 상황을 알려줍니다. 이런 정보 제공은 헤드헌터의 기본적인 업무 중 하나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매주 금요일 오후에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지연 혹은 다음 주 결과가 나올 예정 등 간단한 문자로도 업데이트를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결과가 안 좋을 경우에도 원인을 정리해서 피드백해줍니다. 이 부분은 기업마다 불합격 피드백이 다릅니다.
대기업의 경우 구체적인 피드백보다는 불합격이라는 메일이나 문자만 오는 경우가 많지만 중소기업이나 벤처, 기업 등은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링크드인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면접 후 피드백을 받은 지원자의 94%가 향후 같은 회사에 다시 지원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피드백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통계입니다. 5. 연봉과 조건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해준다. 좋은 헤드헌터는 후보자의 입장을 대변하여 연봉, 직급, 근무 조건 등 협상에 능숙하게 조율합니다. 이 부분도 케이스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유명 대기업들은 연봉 테이블과 근무 조건이 이미 정해진 경우가 많아 헤드헌터가 가능성을 후보자와 상의 조율에 지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 중소기업 벤처 기업은 더 적극적으로 조율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좋은 헤드헌터는 조건이 맞지 않을 경우 무리하게 강요하지 않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합니다. 헤드헌터 협회의 통계에 따르면 무리한 조건으로 이직한 직장인의 약 40%가 1년 내에 다시 이직한다고 합니다. 이는 적절한 조건 협상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저도 헤드헌팅 경력이 23년 차이지만 매년 한두 건은 연봉 조건이 맞지 않아 성사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수용 가능한 선이 아니면 무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나쁜 헤드헌터의 특징. 이제 나쁜 헤드헌터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후보자와의 신뢰 구축 부족과 소통 태도가 부족한 헤드헌터. 나쁜 헤드헌터는 처음부터 명확한 설명 없이 무작정 이력서를 요청합니다. 이직 의사가 약하다고 하면 바로 연락을 끊거나 무관심해집니다. 또한 후보자를 물건처럼 다루고 일방적으로 접근합니다. 2024년 잡코리아의 조사에 따르면 구직자의 52%가 헤드헌터와의 첫 연락에서 불쾌감을 느꼈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헤드헌터의 소통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2. 포지션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부족. 정말 조심해야 할 헤드헌터는 회사명이나 팀 정보를 비공개로 돌리고 막연한 설명만 하는 경우입니다. 단순히 좋은 기회, 연봉 많이 줌 등의 추상적 설명만 반복하는 것도 위험 신호입니다. 더 심각한 경우에는 실제 조건과 다르게 과장하거나 없는 포지션을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한국노동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이직 후 실망의 주요 원인 중 사전 정보와 실제 업무의 불일치가 41%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3. 매칭보다 성사율에만 집착. 나쁜 헤드헌터는 내 커리어나 장기적인 방향은 고려하지 않고 지금 채용 중인 포지션에 억지로 끼워 맞추려 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후보자는 수단처럼 여깁니다. 4. 피드백, 후속 조치 없음. 서류 넣고 나면 연락이 두절되거나 결과 여부를 알려주지 않는 헤드헌터를 조심해야 합니다. 계속 확인해야 겨우 답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5. 조건 협상 시 수동적 또는 무책임, 연봉이나 직책 관련 이야기를 회피하거나 회사 방침이래요라며 책임을 넘기는 헤드헌터도 나쁜 헤드헌터의 특징입니다. 이상 5가지 나쁜 헤드헌터 특징을 23년 이상 경험자로서 나쁜 헤드헌터가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람을 존중하는 기본 태도가 부족한 경우입니다. 이력서는 그 사람의 인생을 보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 친구, 내 자식, 내 조카라 생각하면 후보자를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둘째, 경험이 부족하여 당장 고객사 추천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분은 계속 실패의 악순환을 거듭해 오래 버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3년 헤드헌팅 업계 조사에 따르면 신규 헤드헌터의 62%가 3년 내에 이탈한다고 합니다. 셋째, 학습도 없고 노력하지 않는 헤드헌터입니다. 산업, 기업, 직무, HR 트렌드 등 부족하면 배워야 함을 잊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분은 금방 채용 담당자들이 알아보게 됩니다. 넷째, 피드백 문제는 제가 현장에서 다른 지원자나 후보자들에게도 많이 듣습니다. 이 부분은 추천한 헤드헌터 당사자도 진행 결과가 궁금하거든요. 고객사에 묻지 않고 방치하고 후보자에게 업데이트하지 않는 것은 기본과 원칙의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헤드헌팅을 단순한 돈벌이로만 생각하고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잘하면 벌이는 좋습니다. 하지만 헤드헌팅은 후보자 지원자 자신의 인생과 가족의 생계가 걸린 직장 직업 문제입니다. 책임감과 소명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괜찮은 헤드헌터를 선택하는 최소한의 팁 3가지. 첫째, 첫 통화 또는 미팅 시 질문의 질과 내용을 보세요.
헤드헌터 입장에서는 지원자의 이력서를 분석해 진행 포지션과 적합성을 우선 파악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 통화나 메일, 미팅을 잡게 됩니다. 내 이력과 경험을 제대로 파악했는지, 오픈 포지션과 직무 적합성은 어느 정도인지, 내 커리어와 목표에 대해 얼마나 깊이 파악하려는지가 핵심입니다. 둘째, 한 명의 헤드헌터에만 의존하지 말고 3명 정도 비교하여 관계 구축하세요. 아무리 좋은 헤드헌터라도 당장 나에게 적합한 포지션이 없으면 의미가 없게 됩니다. 경험 많은 헤드헌터 1명, 업종 전문성이 좋은 헤드헌터 1명, 대형 서치펌에서 오래 근무한 헤드헌터 1명 정도가 좋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의 최근 기사에 따르면 성공적인 이직자의 78%가 2개 이상의 채용 채널을 활용했다고 합니다. 이는 다양한 헤드헌터와의 관계 구축이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셋째, 주변 지인을 통해 소개받는 방법도 추천합니다. 일단 소개해주신 지인은 한 번 이상은 경험을 했기에 검증하지 않아도 되고, 소개를 받으면 헤드헌터는 신경을 더 쓰게 마련입니다. 저도 현장에서 저와 진행한 후보자의 선후배, 형제자매, 부부, 조카 등을 소개받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저의 경험상 추천 기업과 성사가 되지 않아도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23년 동안 이직 시장과 헤드헌팅 현장에서 경험한 내용을 토대로 헤드헌터의 속내를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이 경력 관리나 이직 시에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성공적인 이직으로 평균 연봉 상승률은 18%에 달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좋은 헤드헌터와의 만남이 있었기에 가능한 수치입니다. 여러분의 커리어는 소중합니다. 좋은 헤드헌터를 만나 여러분의 커리어가 더욱 빛나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